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화려한 부활은 사실 정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신기루에 가깝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리에 넘쳐나는 Made in USA 로고와 웅장하게 들어선 첨단 공장들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번영의 메시지는 안타깝게도 절반만 진실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채 제국이 벌이는 위험한 마지막 도박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했을 때 대중은 오히려 열광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관세라는 강력한 인공호흡기로 죽어가던 제조업을 살려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미시적 고통을 들여다본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대도시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45%를 돌파하며 실질 구매력이 붕괴하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오늘의 참상을 예견했어야 합니다.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세대가 소비조차 하지 못하는 모순된 구조 속에서 화려한 공장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미국이 공장을 다시 세우고 물건을 직접 만들어 세계의 정점에 서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과 신용을 강제로 빨아들여 연명하는 소비의 블랙홀에 가깝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압도적인 관세 전쟁과 금리의 공포는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너져가는 부채의 탑을 지탱하기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은 마지막 한계점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폭로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바로 이 부채의 영희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던 상식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벽을 지금부터 단 10초 만에 깨부셔 드리겠습니다. 제국이 감추고 싶어 했던,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진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유려한 통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의 추적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지표들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정교하게 조작된 서사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는 약 1조 8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나라의 빚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되었는지 그 내밀한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의 이 압도적인 재정 적자는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금리와 고물가의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 정부는 제조업 부활이라는 명분 아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려댔지만 그 돈의 향방을 추적해보면 기괴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돈은 공장의 설비를 확충하거나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이자를 갚고 사회보장 기금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미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GDP 대비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9%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구호와는 달리 미국의 체질은 여전히 공장보다는 금융과 서비스라는 거대한 신기루 위에 세워져 있었던 셈입니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이 거시적인 데이터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짓밟았느냐 하는 미시적 진실입니다. 2025년 확정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은 이미 45%를 돌파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단행한 의약품, 가구, 생필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수입 물가를 밀어올렸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로 전이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 실제 생산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제조된 물건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소비층을 양산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연준은 2025년 내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결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관세가 부추긴 물가 상승 압력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잠재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현상은 2026년 현재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경제적 질식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돈은 풀렸지만 돌지 않고 금리는 높은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이 기이한 불균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착각 속에 가려두었던 민낯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집은 지금 카드 한도를 계속 높여가며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장 구석에서는 이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파산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집주인은 옆집 사람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비싸게 사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방만한 재정 운용과 무리한 관세 정책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2026년에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연 이 부채의 제국은 언제까지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을 담보로 이 위험한 도박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화려한 주가 지수와 고용 지표는 사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연주되는 마지막 오케스트라의 선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무리한 도박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거대 자본이 설계한 정교한 생존 시나리오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역사적 지배의 문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조업 부활이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제국이 설계한 진짜 해법의 본질을 마주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단 한 번도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방식은 공장의 굴뚝이 아니라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신용의 힘이었습니다. 물건은 다른 나라가 만들게 하고 그 대가로 종이 화폐인 달러를 주며 다시 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게 만드는 이 완벽한 순환고리.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지탱해온 핵심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 설계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흥국들이 달러 결제망에서 이탈하려 하고 미국 내부의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제국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달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기술과 관세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기로 한 것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쏟아진 AI와 반도체 분야의 보조금 정책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대중은 이것을 단순한 첨단 산업 육성책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제조업의 부활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과 자본을 미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한 디지털 수용소의 건설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운동화나 텔레비전을 직접 만들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 그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설계도와 지능을 독점하고 경계선에 서서 통행료인 관세를 걷는 지주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미국 내 설비 투자의 70% 이상이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자동화 및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었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인 기술 요새가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설계한 지적 해방의 역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제조업이 돌아온다며 희망을 주지만 사실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지적인 충격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다시 공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서사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2025년에 그 막대한 부채를 상쇄하기 위해 전 세계의 부가가치를 관세와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수하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한 이 혼란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제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 경제의 질서를 생산자 중심에서 포식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명입니다. 결국 미국은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되기보다 농토와 종자를 독점하고 앉은 자리에서 소작료를 챙기는 지주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 냉혹한 설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왜 2025년에 그 수많은 정책이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는지, 왜 2026년 오늘날까지도 자본의 흐름이 이토록 기괴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파열음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있는지 직시할 시간입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생존 전략은 단순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자금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의 목을 조이는 거대한 빨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뼈아픈 수치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달러 약세와 미국의 일시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의 편승에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것을 외국인 자금의 귀환이라 부르며 샴페인을 터뜨렸죠. 하지만 2025년에 이 넘쳐나던 유동성은 사실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금융 사막화 현상을 만든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자 2025년에 들어왔던 그 뜨거운 돈들은 이제 차갑게 식어 다시 미국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치명적인 영향력, 즉 글로벌 유동성 착취의 실체입니다.
2025년에 방만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다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돈이 미국 국채라는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우리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소리 없이 증발합니다. 2025년 미국의 1.8조 달러 적자가 결국 2026년 한국의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진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을 인플레이션의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2025년에 단행한 보복성 관세들은 단순히 물건값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간재를 수출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률을 파괴했고 이는 곧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고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 기이한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의 제조 원가를 높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하향 평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국이 던진 주사위가 세계 경제라는 판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뿌린 그 수많은 당근은 사실 다른 나라의 공장을 멈추게 하고 자본을 탈취하기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 곁에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설계한 부채의 전이 구조 속에서 미국이 져야 할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신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부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약탈입니다. 2025년에 달콤했던 유동성의 비가 2026년에 참혹한 가뭄으로 변해버린 이 아이러니. 우리는 이 도미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국이 감추려 했던 이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미국의 진실은 분명 뼈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린다고 해서 발밑의 벼랑 끝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2025년에 그 방만한 재정 적자와 무리한 관세라는 무리수는 결국 1년이 지난 2026년 오늘 우리 모두가 나눠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진다는 구호 뒤에 숨겨진 1.8조 달러의 거대한 부채와 그 빚을 갚기 위해 전 세계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냉혹한 설계도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통행료를 걷는 지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2025년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며 뿌린 보조금은 2026년 현재 우리의 자본을 빼앗아가는 미끼가 되었고 고금리와 강달러는 그 미끼를 회수하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글로벌 상생이라는 동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국의 생존을 위해 동맹의 주머니까지 뒤지는 냉혹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의 파동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무책임한 데이터가 2026년의 참상을 만들었듯 오늘 여러분이 깨달은 이 통찰은 다가올 더 큰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자본의 차가운 흐름을 읽어내는 해안이야말로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신기루 속에서 계속 잠들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시겠습니까? 다가올 더 거센 경제적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길잡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적인 연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함께 넘어서길 기대합니다. 긴 시간 깊이 있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